자, 오늘 매매 잘하셨습니까?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종목도 보기 전에 수요일 종목도 한번 볼까요? 수요일 종목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남아토건, 광주 신세계, 그리고 회대 제가는 빼고 이 두 개가 참 그래도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남아토건은 뭐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더 할 나위 없고, 남아토건은. 그리고 광주 신세계는 상가까지는 못 갔지만 넥스트에서는 또 상가를 갔습니다. 이 두 종목이 좋았고, 그리고 인콘이란 종목도 나쁘진 않았죠. 인콘도 오늘 거의 한 20% 봅시다. 9점이 거의 상가네요. 29.9%니까 시가 9% 출발해서 인콘이 좀 모습이 좋았고, 그리고 광동 CNL도 모습 좋았고, 에이테크 솔루션 5곳까지 다 모습이 좋았죠. 이쪽 애들은 뭐 우량주만 보라고 했으니까 꼭 이놈들이 아니라도 우량주 했으면 뭐 밥값은 조금 나왔을 것 같네. 전체적으로는 뭐 오가닉틱이 좀 아쉬웠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공부할 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반부에는 상한문 히스토리 붙여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만 보십시오. 자, 목요일 종목 이렇게 전령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은 매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제 월말이지 않습니까? 월말에 목요일은 더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또 요즘 시장이 워낙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많이 먹이잖아요. 그래서 큰 욕심을 내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우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삼성전자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삼성전자 우는 오늘 한 5%, 삼성전자가 9% 이렇게 종가서 맞춘데 시간이 0.9%. 일단 내려 봅시다. 오늘 물량을 많이 넣었네요. 성우전자 살아날 수 있을까? 반도체가 살아나면 시간에 3%를 올려놨거든요. 시가만 잡고 하면 되겠네. 다음 여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뭐 읽어보면 아시면 로보틱스의 최선의 어떤 최대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제 일단 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두산 로보틱 만약에 내일 로보틱스 관련주들 좀 뛰면 두산 로보틱스는 클로봇이라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클로봇이 두산 로지스틱 솔루션을 685원에서 했다 하는데 로보틱스하고는 좀 약간 틀립니다. 틀린데 혹시 모르니까 같이 안 놓고 보시고, 안 튀면 손댈 필요는 없어요. 있던 재료 종목들은. 그리고 신라젠과 셀레믹스. 신라젠은 지금 국내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항원 바이러스 그것이 내일 시장에 좀 받아줄까?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죠. 종가서 8% 맞췄는데 보자는 이유는 워낙 저점이거든요. 지금 워낙 저점이라 봐줍시다. 움직임에 따라 봐주시고,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 3자 배정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8.7%는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눌림을 줄 때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레믹스 너무 높아. 이렇게 높게 들어가신 건 못 될 것 같고, 금이 100억짜리였어. 그리고 여기 대한강통신 마녀공장 있잖아요. 대한강통신은 보시면 특수 광습류를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얘들이 모습이 안 좋잖아요. 가려고 뭐 이노인스트루나 뭐 빛가전자 이런 애들 좀 움직이려고 시간에서 좀 띄우고 그랬지만은 한 번도 요즘 잘 가지를 못하죠.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 0.9% 올라 있습니다. 마녀 공장은 지금 여기서는 종가서 마이너스 0.3% 빠졌는데 넥스트에서는 보면 이렇게 올라가 맞췄거든요. 종가선 보라서 13%. 여기 보면 100억 자사주 취득 이렇게 하고 이제 넥스트에서 11% 정도 올랐거든요. 내일도 이 기세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부국 7강 키스트론 차 헬스케어 한울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봅시다. 부국 7강은 시간의 0.1%. 부학 기준가만 딱 잡고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키스트론 시간에 4.9%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둘지 마시고 보아까 시가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 헬스케어도 역시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급하게 달려붙을 종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양봉 때는 같이 붙어줘야 돼요. 보합 기준가에서는. 그리고 한울 반도체는 다툼이 좀 심할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한 2만원대 기준가가 되겠네요. 잡으면 되겠네. 한 2만원 정도, 지금 22,000원이지 않습니까? 한 2만원 정도 딱 타점을 잡고 한번 그걸만 가지고 한번 대응하십시오. 원봉이더라도. 그리고 세미TS, 후성, 강원전스. 세미TS도 좀 가려고 딸막딸막한데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최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깨고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최저점에다 맞춰놨어요. 깼다가 다시 최저점 맞춰놨거든. 여기 최저점. 시간의 0.8%. 기관들이 좀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부학 기준가만 잡고 합니다. 무대 손대지 마시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안 죽고 있거든요. 외국 미디어에서 외국에 투자하는 쪽에서 어떤 유튜버가 이거 괜찮다고 말을 한 이후로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러다 이제 쭉 좀 내려왔죠. 부학 기준가 잡고 살아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강원전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쯤은 지금 봐줘야 될 자리는 맞습니다. 여기서 음봉일이 이만큼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당분간 이제 뭐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이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봐줄 만큼은 봐줘야 돼요. 그리고 내일 서산이 새로 거래가 시작되는데 이런 급등주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주라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자, 시장이 요즘 많이 좀 날카롭기도 하고 뭔가 좀 거래가 없어요. 거래 라인. 장 끝나고 이렇게 시간에 거래량 체크를 쭉 종목들 해보면 아예 종목들이 없어요. 그만큼 하루 앞을 예측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적어도 시간에 거래에서의 어떤 판단적 근거를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전혀 참 그런 것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죠.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나 그리고 수호전기 이런 종목들이 모습이 좋은데 이런 것도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무리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내일 차분하게 해서 아침에 딱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보면 알잖아요. 탁 종목 주르르 가지고 넣어놓고 있으면 먼저 관심이 탁 가는 쪽에서 탁 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위주로 먼저 딱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어디 쪽에 승부를 봐야 되겠던가 라는 게 딱 눈에 보여요. 별로 다 재미가 없다고 그럼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서둘면 집니다. 자, 후반부엔 상황문 히스토리를 붙여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만 보시고 내일 화이팅 바랄게요. 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문 매매 현황부터 보기 전에 내일 승부주 종목들 한번 볼까요? 승부주 콘텐츠 종목들은 공부 위주로 하는 건데 또 수익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무쪼록 여러가지 다양한 패턴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꾸준하게 공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식견이 넓어지고 패턴이 넓어지고 여러가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스킬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물론 매매 능력도 충분하게 늘어날 거고요. 어제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아시았던 종목 오가닉틱이 좀 아쉬웠죠. 개인적으로는 오가닉틱 오늘 점상을 출발했지 않습니까? 오가닉틱가
점상을 출발했던 종목이었는데 점상을 유지돼 줬다면 다음 것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점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슈 종목들 혜태제가 싶은 광주 신세계 남아톡은 이 세 종목은 잘 봐주라고 했는데 세 종목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남아통은 오늘 상가를 바로 유지를 해주고 일찍 들어갔죠. 9시 한 15분? 18분에 들어갔군요. 장시자 18만에 들어갔으니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광주 신세계 역시도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종가상 25%.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상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혜태는 뭐 별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늘도 보면 제법 많이 움직였네. 6%대에서 15%대까지 갔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양질사하고 신라스는 큰 힘을 못 썼고 제비, 인콘이 오늘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시가 9%에서 상가까지 바로 들어갔군요. 인콘이.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술주 강동 CNL과 에이텍 솔루션 다스쿠는 오늘 남대로 밥값은 다 준 것 같죠. 강동이 오늘 시가가 너무 높았네. 15%. 강동은 시가가 너무 높았네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차라리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 시가 3%에서 고가가 23%. 에이테크가 훨씬 더 낫네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다스코도 오늘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시가 7%에서 미끄러졌다가 올라갔고 약간 그래주고 19%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강동은 시가가 너무 높았고 에이테크하고 다스코가 훨씬 나네. 그리고 이제 대형주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예로 일단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 관심권을 가지고 보라. 어떤 종목에 상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삼성물산도 좋았고 삼성전자도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뭐 그렇게 큰 폰 안 했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것은 트레이딩 개념보다는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었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몇몇 종목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승을 한 종목은 아주 발군의 모습으로 상승해 준 것 같아요. 가장 탑은 아무래도 남아토운이 되겠군요. 오늘 종목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 많았네요. 트레이딩 영상 끝나고 나서 또 내일 승부주 종목들은 따로 또 추출해서 정리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팀들 매매 현황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아침에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넥스트 그레이스부터 확인을 하고 시장이 출발이 되었죠. 출발이 됐는데 그래도 시장은 전체적으로 큰 힘은 받쳐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늘상 하던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들 것만 집중합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장에는 전일에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먼저 보유한 종목부터 정리가 돼야 되니까 뭐 끌고 갈 것이냐 잘라 모을 것이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일을 정리되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종목은 좀 타이밍을 놓친 종목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해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충분히 챙겨온다고 했잖아요. 또 빠르게 한다고 해도 또 다 따라오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뭐 그렇게 서둘지 않았어도 우리 밥값은 다 챙겼다고 봐요. 자, 보유하고 왔던 종목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서산. 일단 서산은 지금 오늘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내일 풀리니까 내일 흐름을 봐서 대응을 할 것이고 일단 120%는 수익을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안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져온 종목은 보혜양조였죠. 보혜양조도 전일에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안고 넘어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22% 수익을 안고 넘어왔죠. 어제 보혜양조에 들어간 지짐이 참 좋았지 않았습니까? 참 좋았죠. 그래서 바로 상한가로 붙이고 가지고 넘어온 것이 당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날에 들어가는 수익이 결코 그 수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깔끔하게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재진입한 시간이 9시 3분이었습니다. 그쵸? 시가가 27%였으니까 당연히 상한가 못 가면 안 되는 친구죠, 이 친구는. 현재로서는 보양주는 58% 수익. 이놈도 또 내일 또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위지트였죠. 위지트 역시도 전 거래일에 우리가 상매매하고 데이로 진행을 해서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시가로 바로 공략을 해가지고 승부를 끌어가지고 수익을 안고 공략은 놓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제 수익은 미미했죠. 어제 수익은 미미했지만은 결코 그것이 미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고점이 보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29.16%니까 그냥 상한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상한가에서 약 한두 호가 정도 못 가라는데, 중요한 것은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챙겨 먹자고 했잖아요. 예, 오늘도 매도 관점에 대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설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진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매도를 잘해야 되거든요. 매도를. 오늘 뭐 매도 잘한 종목이 몇 종목 있었잖아요. 큰 욕심을 안 내고. 위지트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위지트도 어제 들어가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오늘 딱 한 번의 클릭, 딱 40% 수익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왔죠, 40%는. 자, 위지트도 깔끔하게 하루 만에 40%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같이 가져온 종목이 우리가 부국철강도 가져왔지 않습니까? 부국철강 역시도 오늘 매도가 참 좋았단 말이에요. 부국철강 어제 수익이 좋게 가져왔잖아요. 이놈도 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국철강도 어제 우리가 이거 상매매를 한 것이 데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데이로.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상매매로 들어간 거하고 데이로 들어가서 상으로 보유한 거거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차이가 틀리죠. 어제 25% 수익을 안고 넘어왔잖아요. 오늘 25%까지 갔으니까 그냥 앉아서 50% 정도 버는 거죠. 깔끔하게 오늘 마무리 딱 짓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국철강도 50% 수익이면 하루 만에 50% 참 큰 수익 아닙니까? 사실 하루에 5% 먹으려고 해도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큰 수익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아침 첫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 남아투군이었죠. 공략한 종목이 시가로 진행을 하자 이랬는데 오늘 결론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시가에서 바로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죠. 시간도 짧았습니다. 9시 18분 장시작 18분 만에 상한가로 들어갔으니까 뭐 그 정도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들어갔다고 봐요. 남아투구는 오늘 16% 정도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시가가 11% 출발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남아투구는 일단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엔제를 보겠습니다. 모엔제는 좀 파랑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시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운 기존가를 깨고 내려오면 가만히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한문의 유동매매는 말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주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즉 돌파할 땐 같이 들어가지고 깰 때는 도망을 넣고 눌림에 다시 들어갔다가 돌파를 하면 또 보유, 내려오면 다시 본질. 그럼 그 나머지 시간 뭐 하느냐? 본다라고 했습니다. 본다. 가만히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제는 오늘 아침 일찍 우리 다른 종목 우당탕 하고 있을 때 얘 혼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었잖아요. 그래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급락을 하죠. 우리가 5,000원 기준가로 잡고 오늘 시가 있습니다. 시가. 보자고 했잖아요.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봐야 되죠. 굳이 손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에 태어난 시가도 돌파를 못한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이 오늘의 타점이 되겠죠. 다시 5천을 회복하는 시점. 딴 거 볼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5장에는 다시 상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뭐 큰 수익은 안 해요. 11% 정도, 11.4%니까 11% 정도 수익권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2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왠지도 요즘에 분위기에 많이 편성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고 했거든요. 뭐 남아토건이나 서산이나 지금 뭐 광주 신세계나 뭐 남아산업 전부 다 저쪽으로 다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왠지도 그쪽하고는 약간의 결은 틀리지만은 얘도 새만금이라 키워드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양대 축으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을 가져다 줘 봐야 되죠. 오늘 모인즈도 11%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비안입니다. 비비안도 전거래일 상으로 가져온 종목인데 실제로는 이 날짜에 첫 증상일 날짜에 물량을 조금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숫자가 양이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날짜에 다시 한 번 더 또 매수를 넣어서 또 물량을 한 번 더 받아냅니다. 좀 평단은 더 낫겠죠. 하지만 이 날짜에 상매매를 한 것으로 치고 진행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수익은 나쁘진 않았죠. 오늘 고점이 보면 29.9%, 상한가죠. 깔끔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을 25% 되는 구간에 자르자고 했습니다. 수익을 묶고 일단 정리를 하고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이제는 상매매로 보자. 상매매로. 왜? 쓱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재료나 내용이. 그래서 이거로 만족을 하고 상가로 가면 또 상매매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지를 못했죠. 가지를 못하니까 급락을 하고 다시 가려고 했지만 역시 첫 번째 파동의 힘을 못 이기죠. 그래서 비비안은 상수익으로는 한 25% 정도 챙긴 걸로 만족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올 데이를 진행했던 부흑철강입니다. 부흑철강은 전거래일에 가져오신 분들도 오늘 수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전거래일에 가져온 사람들도 50%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전거래일에 가져온 사람들도 50% 수익이 났는데 오늘 또 진행하신 분들도 또 수익이 또 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합가 4,000원 기준가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원 기준가면 시가 돌파는 하는 시점이죠. 근데 보합 근처에서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주고라도 그건 그렇다고 치고 뭐 시가 돌파할 때만 들어가서도 괜찮았죠. 오늘 고점이 보면 24.9%입니다. 시가 6.7%죠. 15% 이상은 나오는 구조에서 17% 정도가 나오는 구조였죠. 그래서 시가 돌파할 때만 들어가서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었어요. 요 밑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더 수익을 얻었겠지만 말입니다. 부흑철강은 전일에 가져온 사람들은 50% 수익, 오늘 들어간 사람들도 15% 이상 나왔으니까 더블로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참 고마운 친구죠. 자, 다음은 JW 신약입니다. 아침에 시장이 여러모로 굉장히 흔들림이 좀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의외로 JW 신약이 아침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시가가 JW 신약이 플러스 1%대 출발했단 말이에요. 플러스 1%대. 근데 급락을 하죠. 마이너스 16%대입니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5.7%. 2630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2500원과 2500원까지는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2600원 근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급등을 하게 되죠. 고점이 오늘 플러스 4.6%니까 거의 2-3% 정도까지 나오는 수익이었어요. 딱 한 번의 수익으로 딱 한 번의 매매로 끝나죠. 그래서 이런 꼬리 잡는 매매는 잘 구사를 하면 수익을 주면 좀 큰 수익을 주거든요. 물론 오늘 이와 같은 형태의 종목이 몇 종목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거든요. 특히 꼬리 공략하는 종목은 그런 비슷한 류의 종목을 두세 개로 돌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음봉에서 공략하는 종목은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양봉을 공략하는 건 약간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신약은 이 한 번으로 오늘 24%까지 나왔습니까? 25% 돌파권 우리가 20% 25% 이렇게 매도시 분할 매도를 했는데 그 정도 수익이면 나쁘진 않습니다. 트레이딩 가이드 잠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멤버십 가이드 창이 나타나면서 멤버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한문 라이브 트레이딩을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트레이딩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문의할 점은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아침 이제 점상으로 출발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점상으로 출발한 종목인데 풀어지는 것이 좀 아쉬웠죠. 재료도 별로 나쁘지 않고 삼자 배정 금액도 흥성 그룹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성은 어제 점상을 갔다 오늘 상가를 주고 한번 상가 수익을 주고 내려온 종목이라 이놈의 상가를 가면 좀 더 좋은 모습을 주지 않겠나 했는데 액병이라는 그런 것이 좀 와닿지는 않는가 봐요.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되죠. 급락하게 된 종목을 한두 번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 2,600원의 기준까지 타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잡죠. 2,600원 거의 최저점이라고 보면 되죠. 3,600원 3,600원 이 정도 되겠군요. 이 시점 되겠죠. 그래서 큰 폭의 수익은 나지는 않았어요. 큰 폭의 수익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15%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욕심 같아서는 오늘 한번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만한 것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 오늘 반대로 파동이 제법 잘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조금 애를 먹였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딱 한 번의 수익을 쟁취를 하고 보내주는 거. 때로는 약간의 고집스러운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트레이드로서는. 원익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소정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그런 트레이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아침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우리가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넥스트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넘어온 종목이라 큰 기대감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미래나노텍이 오늘 보면 시가 10%대였단 말이에요. 보자고요. 좀 딴 때 같았으면 공략을 합시다라고 하고 바로 진행이 돼서 오늘 그냥 보자고 했죠. 잠시 조금 반짝해주고 급락하는 종목을 보합까지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보합 돌파하는 시점을 가만히 보고 있읍시다라고 했습니다. 한 30분 넘게 이를 보고 있었죠. 이 종목 추적을 했죠. 그런데 한 번에 딱 파동을 주더군요. 오늘 시가 10% 10% 약간 돌파를 했죠. 11%까지. 그래서 딱 한 번의 매매로 10% 수익을 딱 챙기는 구조였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았다고 편안했다고 해요. 뭐 봐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여기서 시달리지 않고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딱 한 번에 매매 딱 한 번에 탔죠. 여기서 딱 10% 11% 묶어 나오는 거. 그 안에는 먹을 수익권이 없었죠. 이거 말고는. 그리고 아침에 차 헬스케어도 아침에 우리가 다른 종목 한다고 이제 이런 종목 그냥 보내주게 되는데 뭐 길까지 기다려가지고 우리 8,000원 기준가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딱 8,000원 기준가에서 진행해서 이것도 딱 한 번에 매매했네요. 딱 10% 정도 11% 나왔습니까? 딱 한 번의 수익으로 또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까는 충분히 했다고 봐요. 강동 CNL 같은 경우는 시가도
높았기 때문에 참 기대감은 조금 희석된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눌림을 줄 때 한 번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2차 파동을 기다렸는데 역시 힘은 나오지 않았더군요. 우리 2,400원 기준거래 진행했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의 파동밖에 안 나왔는데 한 9%, 8에서 9%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딱 끌어줬으면 전고점을 딱 뛰어넘는 모습 줬으면 새로운 시세를 볼 수가 있는데 생각만큼은 그러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아침에 시가가 너무 높았죠. 그래도 뭐 그냥 보내지 않고 8, 9% 들어 챙기고 보냈으니까 뭐 스스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숨가붙던 하루의 매매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은 뭐 서산이 끌고 가면서 수익을 주고 있지만 다른 수익도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끔 큰 수익을 준 것 같아요.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이 보면 서산이 120%, 보혜양조가 58%, 그리고 모엔자가 11% 수익 안고 있고 나와투몬이 16% 수익 안고 있죠. 그리고 금호건설은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금호건설은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만 해도 수익률이 거의 200%대고 오늘 챙겨 먹은 수익률만 해도 200% 정도 됩니다. 즉 하루 만에 전체적인 시너지가 한 400% 가까이 되는 거죠.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만은 급등주 시장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또 누구나 자주 일어날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느냐, 나는 상매매로 집중한다, 나는 뭐 데이로 집중을 한다, 그런 뭐 자기가 집중하는 구조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상매 양산도 아무래도 상매에서 수익이 많이 나올 것이고 데이 한산도 데이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올 것이고 두 개를 겸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조금 더 큰 수익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집중력이 좋아야 되고 정신력도 좋아야 되고 배포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사람마다 편차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그릇은 자기가 압니다. 자기 그릇에 맞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그릇의 크기를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한꺼번에 내가 작은 그릇에서 국물을 떠먹는 습관을 하다가 갑자기 큰 데에다 큰 그릇에 물을 못 먹거든요. 조금씩 키워가면서 가야 돼요.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늘 일관된 패턴, 늘 일관된 마인드, 그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정말 기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 흔들리는 이 시장, 이 불안한 이런 시장, 하루하루 이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혼자서 아침에 뭐 돌파 종목, 눌린 종목, 뭐 상한가 종목, 데이 종목, 기세조 종목, 그리고 다 그런 종목도 다 타점 잡아야 되지, 또 봐야 되지, 신호 보내야 되지. 뭐 제 혼자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트레이딩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어려울 수가 없죠.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중수 정도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초보분들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긴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도 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대로 차분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